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 동물은 보통 난자와 증자가 만나는 수정을 통해 수정란이 되고, 이 수정란이 태아로 자라나 생명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증자의 존재는 1667년 네덜란드 미생물학자인 안토니 판 레이우에녹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생물학에서 현미경이 사용되면서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도 증자를 정액을 오염시킨 작은 기생충으로 생각했지, 그것이 수정이 되어 임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난자는 증자보다 훨씬 뒤에 알려졌습니다. 배아 생물학의 선구자인 카를 에른스트 폰 베어가 1827년 인간과 기타 포유동물의 난자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증자와 난자라는 성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자연 발생을 통해 무생물에서 생겨났다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1876년 허트위그에 의해 난자와 증자세포가 결합하여 수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고, 이후 사람들은 증자세포와 수정된 난자세포만이 살아있는 포유류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자와 난자 간의 수정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점차 파괴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된 기술인 시험관 아기가 그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로버트 에드워즈 박사는 1960년대부터 인간 난자의 체외 성숙 과정과 수정, 난자를 체외에서 키우기 위한 배양액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때 산부인과 의사인 패트릭 스텝토 박사가 배에 작은 구멍을 뚫어 인간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드워즈 박사는 체외 수정이 불임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69년 에드워즈 박사는 마침내 인간 난자의 체외 수정에 성공했고, 이후 스텝토 박사와의 지속적인 연구 및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978년 인간 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7년 양측 난관이 없는 레슬리 브라운 부인이 자연 주기에서 채취한 난자의 체외 수정 시술로 임신에 성공했고, 1978년 7월 25일 인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자와 난자 없이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증자 없이도 수정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인공증자의 등장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요코하마대 오가와 타케이코 박사가 실험용 생쥐를 이용해 수정이 가능한 성숙한 증자를 시험관에서 만드는 데 성공한 데 이어 2016년 2월 중국 과학원연구팀은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증자를 난자에 주입해 건강한 쥐새끼를 출산시켰습니다. 이 쥐세포들은 꼬리가 없고 헤엄을 칠 수 없는 발달되지 않은 증자세포였습니다. 그렇지만 체외수정 기법 중 하나인 난자세포질 내 증자 주입소를 써서 이 인공증자를 쥐의 난자에 주입한 뒤 배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태어난 쥐였지만 무척 건강했습니다. 이 기술이 갖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과학적으로 남성 없이도 혹은 남성에게 불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성들이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유사배아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보통 난자는 증자와 수정이 되어야 배아세포로 변하는데, 2016년 영국 베스 대학의 페리 박사와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크리스토프 클라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증자 없이 화학물질을 이용해 유사 배아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유사 배아세포는 그대로 두었더니 태아로 발전하지 않고 죽은 세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유사 배아세포에 쥐의 증자세포를 투입한 뒤 암쥐의 자궁에 착상시켰습니다. 이후 이 유사 배아세포는 정상적인 배아세포와 마찬가지로 태아가 되어 새끼쥐 30마리가 탄생했습니다. 이 쥐들은 다른 일반 쥐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평균 수명을 살았으며, 이 쥐들은 다시 건강한 쥐를 낳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사 배아세포도 결국 난자로 만드는 것이니 정상적인 포유류의 탄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배아세포는 피부세포나 일반적인 세포와 거의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일반 세포로도 유사 배아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며 결국 이는 난자없이 증자로만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곧 현실화될 듯합니다. 지난 2021년 호주 모나시 대학 재생의학연구소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화 세포를 이용해서 유사 인간 배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유도 배반포 유사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초기 배아인 배반포가 지니는 일부 중요한 요소들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배아의 초기 발달 모델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정자와 인공난자를 확보해도 자궁에 문제가 있으면 임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2000년대부터 인공자궁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인공자궁 기술은 특히 임신으로 인한 여러가지 제약과 위험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자궁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2017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진이 양의 태아를 인공자궁에서 4주간 키우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양의 태아는 실험 시작 때 이미 장기 조직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연구팀이 착상된 지 5일 된 생쥐의 배아를 특수 배양액 속에서 타 형태까지 자라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태아는 배아 상태에서 뇌, 심장 등 주요 장기가 발달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 배아는 구조 이후부터 태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생성한 생쥐 배아는 머리, 팔다리, 위를 갖추고 있었으며 분당 170회로 심장이 뛸 정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 실험에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혈액 및 산소 공급 불가 등을 이유로 더는 태아를 발달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